문재인 정부의 개각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그러니까 정부 2기 내각이라고 불릴 만큼 중폭의 개편을 했죠. 어떤 부처요? 어떤 분이 후보로 올랐나요? 누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여당에서 해야죠. 우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으로 유은혜 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됐죠. 가장 눈에 띄는 인사죠.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민변 출신 의원이고요. 정경두 합참의장. 개각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개각에 대한 촌평을 하기 전에 정청래 동지께서 입각설이 있었다 이거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예. 그래서 그 아니라니까요. 부분과 관계가 내 경험에 비추어서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께 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청래 의원께서는 지난번 그 공천도 말이야 억울하게 이렇게 되고 그 당 내부에서 그리고 밖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열렬하게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는 말이에요. 우리 국회의원 지냈지만은 전직 의원 이거 별로 값이 안 나가요. 어떤 정권 아래서든지 간에 하루라도 장관을 해야 돼. 그러면 장관님이라고 예우를 해줘. 그나마 정동원 의원이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만을 생각하면 나도 후회가 돼. 아이고 뭐 어느 거 하나라도 걸쳐서 아하. 뭐 국회의원 몇 선 한 데다가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 노후가 좀 편해지고 그래. 그러니까 꼭 하시라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늘 하는데 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도 사실 MB 정권 때 조금만 고개를 숙였으면 이제 뭐 장관 뭐 여러 가지 했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 고개를 못 숙이는 통해 장관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장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네요. 네. MB 정권 때 장관 했으면 저 판도라에서도 안 받아줄 것 그렇죠. 같은데. 안 받지 당연히. 지금 재판받기도 몰라요. MB 정권 때 초기부터 말이지 본인이 원하거나 이걸 대통령 청와대 사인을 보낸 게 100명이야. 초선 의원 중에도 명단이 다 나왔어. 그래요? 그 정두원 의원은 여기 정무부시장으로 대통령 만드는데 결정 기여했잖아요. 1등 공신이셨죠. 또 본인이 배짱이 안 맞으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고 그걸 박찼는데 나도 그래서 다 박차버렸어요. 그 역대 정권에서. 그것만 생각해보면 나도 인간이니까. 변호사님 그래서 나도 인간이니까 박창종이잖아요. 그걸 했더라면 예. 자, 뭐 이름대로 그냥 박찼지. 자, 그건 그렇고 틈새 잠깐만. 근데 그 이름 가지고 그 사이에 조크 날리고 그러지 마세요. 전체적인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개각 발표를 심기일전 체감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말이죠. 이번 개각은 국민이 말이죠. 우선 경제도 답답하고 남북 핵 문제도 사실 답답하게 느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심기일전을 해서 국민들이 깝깝한 걸 뻥 뚫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 말을 전해드리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양해하십시오. 격화소양격이다. 가죽신을 신었는데 가죽신을 신은 그 신 안에 발바닥이 가려운데 신발에서 발을 빼내가 긁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가죽을 긁는다. 이게. 그러니까 뭘 긁기는 긁어야 되겠는데 이게 제대로 긁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격화소양극이다. 왜 그런가 하면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에 버벅거리고 서먹서먹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럼 어느 한쪽 손을 들어야 돼. 장하성 손이다. 그럼 김동연 교체하고 소득주도 성장 그대로 그냥 민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시키든지 아니면 장하성 씨를 부총리로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김동연에게 네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한번 해봐라. 이러면 장하성을 자르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개각을 했어야 된다. 그 사람과 정책과를 연결하고
국민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답답하게 느끼는 그 부분을 털어서 이걸 뻥 뚫리게 해줘야 그거야 심기일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좀 뭐 변화가 오겠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번엔 그런 느낌이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도 현역 국회의원 둘이 이제 입각을 했어요. 네. 전직 의원 중에 유능한 사람 많은데 왜 꼭 현역 의원 시킨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완전히 3분의 1이 된 경우는 이게 문재인 정권 2년 차에 처음 있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역 의원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헌법 정신을 하나 위배된다고 합니다. 상권 분립 아래 네네. 국회 소속 구성원을 이걸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데 금지 조항이 없으니까 위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정신상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 앞에 선언을 해. 어떤 선언이냐? 장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주요한 법안에 여야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무슨 표결 붙여졌을 때 그 장관 겸직한 의원들이 쪼르르 가가지고 대통령 뜻이나 민주당 뜻에 맞는 표결을 하거나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자동적으로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 의원 직무는 정지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돼. 겸하는 거죠. 야, 안 돼. 우리는 왜 그렇게 알고 있지? 일반 국민. 아니 그 무슨 표결할 때 전부 다 가고 또 표결. 공급은 한 군데서만 받아요. 그러니까 의원 세비는 안 나오죠. 예. 근데 그 대신에 그것까지 나오면 진짜 이제 표결할 때 숫자가 부족하면 네. 급히 가서 표결도 하고 자리도 가끔 앉아 있고. 그건 장관 배지 떼고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 그다음에 이번 개각의 시기가 문제야. 이게 내일 정기국회가 이제 딱 시작하게 돼 있거든. 정기 시작할 때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국회가 작년도 예산 집행한 것에서 결산감사를 해요. 그런데 결산감사를 받아야 할 장관들 5명을 바꿔놔버려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면직시켜주는 셈이지. 네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장관들이 그 해당 부처의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거 감시 비판받을 기회들 말하자면 면제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장관들이 얼떨떨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재임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결산감사를 받아. 그리고 자기가 편성하지 않은 예산 심의에 또 참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와 시기에도 이번에 문제가 있었다. 또 이제 왜 국회의원들을 많이 하느냐? 이거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인사청문회가 정말 어렵거든요. 예. 인사청문회 하면서 국정 신뢰도가 그냥 왕창 떨어집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인사청문회 불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로 봐줘서 불패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사실 선거를 많이 치르면서 자기 경력 관리를 합니다. 이미 그런.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크게 걸 일은 없어요. 세금 안 낼 것, 안 낸 거 다 내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에서 벌써 걸러졌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무난하게 이제 통과가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이제 상임위 활동하면서 부처 업무에도 익숙하고 국회 또 정책 업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장관직 수행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하면 동료 의원들끼리 또 너무 심하게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인사청문회 부담이 너무 커서 국회의원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그 인사청문회의 그 어떤 폐단이랄까 그럴 수도 있죠.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격화 소양 이렇게 멋있어요. 사자성어를 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오자성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충전이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반전에 열심히 뛰다가 체력이 소진한 선수는 감독은 당연히 교체 선수를 투입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개각은 그런 거다. 배터리 충전이다. 네, 배터리 충전이다. 이런 거고요. 박찬종 변호사께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냐? 이번에 유은혜 진선미 의원 2명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투입했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성 비율을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의 30%는 여성으로 하겠다.
그게 공약이었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들어갔는데도 사실상 지금 28%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반올림하면 30%.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 요소였다. 이런 거 하나. 아니 여성이 왜 꼭 국회의원만 있냐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 국회의원을 한 것은 그런 면이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줬지 국회의원 직무를 중단하면서 장관으로 가라라고 미리 예측해서 뽑아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직은 그동안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잖아요. 네. 그 지역 유권자로서는 당연히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 그 공백 기간이 생긴다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박찬종 변호사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